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주제 115번이고요. 41일차입니다. 게다가 오늘 또 불토입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정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어쨌든 여러분 주말까지 이렇게 반납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굿모닝 행정학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분명히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이 정말 딱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낼 수 있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 길고 지루했던 이번 주 내내 진행했던 예산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주제는 바로 국가재정법 개정에서의 가장 핵심 방향,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고요. 아시겠지만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일단 중기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각 부처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총액, 지출의 한도를 설정합니다. 지출 한도를 설정하면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각 부처가 총액의 한도 내에서 부처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편성하는 제도인데 전형적인 탑다운입니다. 꼭대기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통보하는 형태의 제도. 하지만 부처의 자율성도 있어서 이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성과주의 예산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전략적인 기획과 분권의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하죠. 네, 전략적인 기획을 합니다. 그 다음 분권의 확대, 지출의 한도를 설정하지만 어쨌든 이 지출 한도는 중기사업 계획서라는 내용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 한도 내에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자, 2번. 그러면 각 중앙부처가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제출 한도를 제시하느냐? 말도 안 되지.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중앙부처가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기재부가 제시를 합니다. 기재부가 지출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다음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2번 틀린 선지고요. 얘가 정답이겠네요. 3번 지출의 한도가 사전에 제시가 됩니다. 각 부처의 재정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부처의 재량권도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지출 한도의 제시로 인해서 책임과 권한,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 기재부 여전히 사업에 대한 예산 통제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재량권 역시 함께 확대된 제도라는 거. 그래서 이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산은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시 6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6장은 아시겠지만 행정통제와 환류 파트인데 여기도 어려운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좀 조금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기출모의고사 할 때에도 좀 잔소리 많이 했던 건데 용어를 좀 익혀야 돼요. 지방직구급에 출제가 되었던 기출이니까 교차기능 조직, 독립통제기관 여기 나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자, 일단 1번부터 가봅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외국의 옴부즈만 제도와는 달리 일단 법률상의 기구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소속이 행정부 소속이야.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해.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재 조사 대상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딱 행정부 공무원, 정부 공무원만 들어간다는 거. 이게 당장 주제 117번에서 옴부즈만 할 건데 그 옴부즈만과 비교해서 유럽의 옴부즈만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거든요.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와 전혀 상관없지만 자,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임기 몇 년? 임기 몇 년? 대답하세요. 임기 3년입니다, 여러분. 까먹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2번입니다. 교차 기능 조직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크로스야, 크리스크로스 오르가니제이션. 뭔데? 행정부의 막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죠. 인사혁신처가 인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행안부가 사무에 대한 관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가 돈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내에서 관리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 단위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 뭐 이런 데들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우리가 교차 기능 조직, 행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담해서 해주는 그런 기능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내부적인 통제 체제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느냐?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X죠. 내부적인 통제를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교차 기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내부적인 통제는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X.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4번 독립통제기관의 일반 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인 통제 중추들 사이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요.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이룬대요. 독립통제기관이 뭐였는데 독립통제기관은 아시겠지만 행정부 내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 통제적인 독립되어서 통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그리고 감사원 같은 기구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요 교타기능 조직이나 지금 보시는 독립통제기관이나 의미를 좀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116번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 현재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독립통제기관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1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번은 네, 방금 전에 봤었던 옴부즈만 제도,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만약에 옴부즈만에 따른 얘기가 없으면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21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여서 골랐는데 사실 다른 문제가 좀 더 어려워서 어려운 걸 풀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최근 문제고 7급도 이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7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거나 9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9급이나 7급은 최근에는 거의 문제의 경향은 유사하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입니다. 시민의 요구가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 활동을 할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유럽은 시민의 요구가 없어도 직권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어느 나라든 옴부즈만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데 그런 측면에 한계가 있고요. 사법부가 임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입법부 소속이나 행정부 소속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 소속이고요. 유럽의 옴부즈만, 특히 스웨덴의 제도는요. 입법부에서 옴부즈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입법부 의회 소속이라고 봐주셔야 하고요. 시정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옴부즈만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가 됐든 외국이 됐든 시정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강제적 구속력 이게 없고요. 주로 권고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없는 종이 호랑이 이런 뭐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7번.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41일차 옴부즈만 제도까지 해서 토요일 불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토요일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도서관이든 어디든 나가서 좀 좋은 바람 느끼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토요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저도 오늘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파이팅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 일요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